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5일 금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서울 SK입니다. 고양소노는 최근 2연승 흐름 속에서 빠른 템포와 세컨드 찬스를 기반으로 공격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네이던 나이트가 골밑에서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주며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정현은 A매치에서 폭발적인 외곽 감각을 그대로 리그에 이어오며 경기 후반 결정력까지 살아난 상태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비중이 높아 추가 득점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흐름을 잡는 장면이 많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간헐적인 수비 집중력 저하와 나이트 의존도가 커지는 구조가 있어 흐름을 한번 잃으면 빠르게 무너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서울 SK는 최근 6경기 5승의 강한 흐름 속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구조입니다. 김낙현이 외곽과 2대2 플레이를 통해 꾸준히 득점을 연결하고, 원희는 페인트존에서 다양한 마무리 패턴으로 중심축 역할을 해주며 팀 공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희철 감독과 안영준이 A매치로 빠졌던 구간은 있었지만 오히려 주축 자원들이 휴식기를 통해 체력을, 전체적인 경기 운영 완성도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리바운드 격차를 크게 가져오는 경기들이 많아 볼 소유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고양소노는 공격 템포가 좋지만 수비 변동성이 크고 나이트 의존도가 뚜렷합니다. 반면 서울 SK는 김낙현과 원희 중심의 득점 루트가 안정적이고 휴식기 효과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서울 SK 쪽 우위로 판단됩니다. 서울 SK 승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수원 KT입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경기에서 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비전에서도 전반에만 14점 리드를 잡았지만 스위치 수비 대응이 늦어지고 전방 압박을 받으면서 볼 운반이 불안해지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캐름 판터가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에서 꾸준히 버텨주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 실수가 늘어나면서 흐름을 잃는 구간이 길게 나타납니다. 외곽은 경기마다 편차가 크고 홈에서는 특히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돼 3연패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하락이 확연한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수원 KT는 데릭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승부처 대응이 안정적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4쿼터의 해결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안양전에서도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잡아냈고 조엘 카굴랑안과 문정현의 외곽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며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강성욱이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활약을 보여주며 벤치의 에너지 레벨도 좋아지네요. 한유원이 4쿼터에 터트린 외곽도 팀 흐름에 큰 힘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집중력과 밀착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서울 삼성은 후반 수비 약점과 집중력 기복이 뚜렷한 데다 홈에서 연패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 KT는 윌리엄스를 축으로 한 승부처 해결 능력과 외곽 벤치 지원까지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밸런스는 수원 KT 우세로 판단됩니다. 수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경기에서 김단비, 이명관, 삼성영이 분전했음에도 팀 전술 완성도가 흔들리며 득점 생산이 끊기는 구간이 두드러졌습니다. KB전에서도 전반 이후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외곽 대응이 늦어졌고 외국인 선수 구성 문제로 교체 계획까지 흔들리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3쿼터 역전까지는 성공했지만 체력 저하로 4쿼터의 주도권 유지에 실패하며 2연패에 빠진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1승 2패로 흐름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리바운드 경쟁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반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열 재정비 후 홈코트에서 조직력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이이즈마 사키를 중심으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되며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BNK전에서도 외곽 활동량 우위를 기반으로 시소 게임을 이겨냈고, 김정은은 승부처 3점과 수비 가담으로 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리바운드와 에너지 레벨 모두 리그 상위권이며 압박 수비 후 전환 속도를 높이며 상대의 실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전에서도 김단비에게 더블을 허용했던 만큼 핵심 에이스 봉수의 여부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은행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지만 체력 조직력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최근 흐름과 후반 집중력이 안정적이며 전력 짜임새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핵심 매치업에서 우세한 하나은행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합니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OK금융입니다. 한국전력은 에디와 김정우를 중심으로 공격 흐름이 확실히 살아나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디는 라이트에서 백어택과 오픈을 모두 가져가며 결정력이 높고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서브 에이스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초반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합니다. 김정우는 코스를 정확히 찢는 공격으로 안정적인 사이드 아웃을 만들어주고 전진선은 중앙 속공과 블로킹으로 상대 세터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김주영의 템포 조절도 안정적이라 서브런 이후 흐름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의 고공강타가 핵심이며 한 번 흐름을 타면 연속 득점을 쉽게 만드는 메인 스코어러 역할이 분명합니다. 전광희는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소화하며 사이드 아웃 안정성을 높여주는 자원이고 중앙의 오대유와 박창성은 높이를 활용한 블로킹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세터 연결이 불안해지고 공격이 디미트로프 쪽으로 과하게 몰리며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는 초반 범실과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분위기가 빠르게 기울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서브 리시브 싸움에서 균열을 먼저 만드는 팀이 유리합니다. 한국전력은 에디의 서브 압박과 김정우의 안정적 마무리, 전진선의 중앙 블로킹이 맞물리며 템포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K저축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단선화되고 디미트로프 의존도가 과해지는 구조라 세트 후반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한국전력 승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의 화력을 중심으로 공격 비중이 크게 쏠린 구조입니다. 실바는 하이볼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타입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와의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레이나는 라인샷과 크로스를 모두 가져가지만 리시브 부담이 커지면 세트 후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됩니다. 유서연은 수비 안정에 기여하지만 사이드 아웃에서는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날엔 중앙 속공과 시간차가 사라지고 실바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과 박정아, 박은서, 이한비의 사이드 화력을 균형 있게 배치한 팀입니다. 시마무라는 이동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이 좋아 GS칼텍스의 중앙을 묶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박정아는 세트 후반 클러치에서 강한 타입이고 박은서는 빠른 스윙으로 블로킹 사이를 공략합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속공, 백어택, 파이프 공격까지 볼 배합이 다양해지며 상대 블로킹의 집중력을 끝까지 흔듭니다. 서브 타깃이 명확해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구간을 스스로 만드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세트가 길어질수록 볼 배합이 깊어지는 페퍼저축은행이 구조적으로 우위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 비중이 높아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서브 공략과 다양한 속공 조합으로 후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페퍼저축은행 승리 쪽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페퍼, 한국전력, 하나은행, 수원, KT, 서울 SK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tut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